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이제 밤 뉴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요 꼭 빨간색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미애가 이 사기꾼 김봉현의 옥중 서신에 놀아나는 바람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요. 이 국민들은 다행스럽게도 그야말로 다행스럽게도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 사실 이거 뭐 통계 숫자로 보면은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는 나왔지만은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바로 왜 이 숫자가 47, 8%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이번 여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46.4%로 똑같이 나왔어요.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이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잘했다 잘못했다가 46.4 똑같고 잘 모르겠다가 7.2%에 상당해요. 그런데 이 리얼미터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여론조사인데 데일리안에서 알렌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65%. 특검 찬성이. 그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0.3%.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추미애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거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똑같은 수치가 나온 거, 요거는 46.4. 신뢰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 특검을 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김봉현이의 옥중 서신을 통해서 폭로된 내용, 즉 현직 검사들한테 3명한테 1,000만 원짜리 술 대접을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야당 정치인한테 돈을 줬다는 거 하고 그리고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옥중 서신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도 신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김봉현이는 사실상 사기꾼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기꾼이 아니면 왜 검찰에서 체포하려고 하는데 도망 다닙니까? 도망을 몇 달씩 다니다가 지난 1월부터 도망 다니다가 4월에 체포됐어요. 석 달간이라. 그리고 라임의 부사장 이종필이는 12월 달부터 도망 다니다가 4월 달에 체포된 거예요. 도망 다니는 범인이 사기꾼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언코 김봉현이는 사기꾼이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2차 옥중 서한이 또 공포가 됐어요. 자, 2차로 폭로한 이 서한 내용을 보면 1차에 발표했던 내용과 또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사기꾼 아니냐. 그래서 김봉현이 사기꾼의 말을 100% 믿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필요하다는 여론이 65%로 3배나 많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야 대표 간에도 일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시종일관 민주적 통제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청와대가 어제 직접 추미애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다.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힘을 확 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에 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목소리 내지 말라. 만약에 내면 금태섭이 받지 바로 징계 들어갈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나 마찬가지예요.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청와대가 그렇게 불가피한 이 수사 지휘권 행사를 하는 것이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을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 청와대가 직접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자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검찰 개혁하겠다는 주장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구린 냄새가 나겠어요? 강기정이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때는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미 전병헌 초대 정무수석도 이 뇌물 관련 혐의로 정무수석 자리를 내놨잖아요. 그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정무수석 또 뭐 그다음 강기정 수석 정무수석 자리가 전부 영창으로 가는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입니까? 내년 4월 달에 가장 중요한 서울, 부산 시장 선거가 있어요. 그것도 보궐선거로 귀책 사유가 그들에게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강기정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강기정이 뇌물 문제가 검찰 윤석열의 칼에 제대로 걸려들 경우는 걷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이 레임덕 현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청와대가 정치 개입했다고 차라리 비판받는 게 낫지 칼자루가 휘둘러져 갖고 윤석열에게 의해서 여권이 무너지는 걸 보기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이낙연 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민주적 통제다 이러면서 추미애가 발동한 수사지휘권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이 대표도 비판하고 있어요. 2018년도 옵티머스 핵심 주주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이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고 이번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남부지검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진술은 바로 총장한테 직보를 하면서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 검사에 대한 호화 접대 사실도 검찰에 진술했지만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네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검찰이다. 이렇게 검찰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수사권 주의에서 될 일이 아니다. 객관적인 수사가 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오히려 더 의심이 간다. 따라서 특검 수사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이 법무장관과 그다음에 검찰총장 간의 갈등 구조를 왜 방관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야 간에 분명한 대립 전선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추미애가 오늘 또 이 페북을 통해서 대검을 저격하라. 그리고 윤석열 성찰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이거 조폭들이나 쓸 수 있는 저격하라. 대검이 어딥니까? 대검이 윤석열 개인 겁니까? 정부 국가기관이에요. 추미애 바로 검찰청 지금 지휘하고 있잖아요. 지휘할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대검을 지휘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네 식구들한테만 지지층한테 저격하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이게 장관이 할 짓이냐? 그러면 왜 추미애가 저렇게 어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오늘은 대검을 어제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니까 다행이라고 하고 왜 오늘 아침에는 새벽 해장서부터 윤석열을 다시 또 압박했는지 그거는 바로 이제 내일이죠. 날 새고 나면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지금 여러 언론에서 이구 동성을 하는 얘기가 내일 작심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 비리 실세에 대한 수사가 왜 정당한 건지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은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는 지키면서 지나치게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러나 원칙적인 입장에서 강하게 반박을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예측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작심 비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들 이 진보 좌파 세력에 대한
추미애의 총대맨 모습, 강단 있는 그야말로 이 정청래가 얘기한 대로요. 이 강단이라는 말을 정청래 같이 쓰면 안 돼요.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를 위해서 리스크, 위험부담이 있을 때 그러한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강단 있는 리더십이에요. 지금 추미애의 리더십은 강단이 아니라 부당 불법한 지휘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청래는 제대로 된 상식적 의식 구조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윤석열 총장의 내일 작심 발언을 선제적으로 말하자면 제압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야말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에 앞장섰던 그 죄가를 이번 윤석열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사면받으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고 있다. 그럼으로써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차후년도에 대선이든 카드를 제대로 딱 거머쥐겠다. 이런 계산이 앞선 것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조금 전, 2시간 전에 김봉연이가 2차 서한을, 옥중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했는데, 변호인은 이 2차 옥중 서한도 김봉연이가 직접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직접 썼다, 좋아요. 직접 썼는데 왜 한 사람이 썼는데 말이 두 가지가 나오나요? 왜 달라지나요? 이러니까 김봉연이는 사기꾼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사기꾼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의 법무장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번 편지의 특징을 보면 이제는 검사 3명한테 1,000만 원짜리 술 대접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 감찰 조사를 받다 보니까 2명은 확실하게 특정을 할 수 있고 1명은 기억상 사진을 보니까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정치인한테 돈은 일체 주지 않았다. 누가 정치인한테 돈을 줬다고 이렇게 욕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래서 법정 증언에서도 돈을 줬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 정치인한테 돈을 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야당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니까 추미애가 야당 정치인한테 돈을 줬다라고 한 1차 옥중 서신, 요걸 근거로 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체포하기 전에 도피 생활을 할 때 이 도피 검찰의 조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본인은 절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전주도 아니고 또 몸통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여객 사건 등과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되는데 상당히 지연시키는 영향을 준 사람은 당시 수원지검장 윤곽근이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 내 별명은 백두산 호랑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옥중서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팀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팀에서 또 이미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수사 가이드라인,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미애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 2차 옥중서신, 그 다음에 1차 옥중서신 상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A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 이 김봉연이를 변호했던 변호사, 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6시간에 걸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핸드폰, 컴퓨터, 그 다음에 자택과 사무실 전부 압수수색했어요. 그 다음에는 검찰 수사관, 김봉연이 얘기했다는 검찰 수사관, 여기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곧 압수수색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 A 변호사,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압수수색물을 통해서 김봉연이가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점과 차이점이 뭔지 다시 한번 이제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변호사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해서
변호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피 생활을 도와줬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변호인 일체 부인하고 있고요. 윤갑근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변호사도 당시에 변호 활동을 한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검찰 수사관이 같이 술을 먹었다는 거, 요거 전혀 알지 못한다, 요렇게 지금 반박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검사들은 옛날 대우조선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다, 요렇게 지금 이 김봉현이는 밝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2차 옥중 서신은 전에는 5장 분량이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14장 분량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 분량이나 되는 내용들이 아마도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에 관해서 제가 별도로 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